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. 일본 시곡구의 북동쪽 끝에 나루토란 항구가 있습니다. 울명자, 문문자, 바다가 우는 곳이라는 뜻이죠. 명량이란 이름과 좀 비슷합니다. 여기서 보이는 저 다리는 오 나루토 다리라고 합니다. 3,900m 길이의 현수교입니다. 현수교. 서스펜션 브릿지. 금문교,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하고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. 4km.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시곡구고, 저 맞은편에 보이는 곳은 혼슈입니다. 혼슈 효고겐 소속의 아와지시마라고 합니다. 아와지시마. 아주 큰 섬입니다. 저 아와지시마를 북쪽으로 더 쭉 가면은 또 큰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. 아카시 대교라는 다리를 건너면은 효고겐, 고베가 있는, 또 히메지 성이 있는 효고겐에 도착합니다. 저 다리 건너편은 세토나이카이입니다. 세토나이카이. 큐슈에서 쭉 동쪽으로 이어지는 호수와 같은 바다죠. 그리고 이 오른쪽은 바로 태평양 쪽입니다. 태평양 쪽이죠. 이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오사카만, 이세만, 그 다음에 이즈 반도를 지나면은 도쿄만, 그 다음에 지진이 났던 도호쿠 지방으로 쭉 이어지는 이 태평양 쪽입니다. 일본의 지리를 생각을 할 때 이 해안이 아주 길고 들쑥날쑥합니다. 많이 많습니다. 이 많이 들쑥날쑥하면은 그 해안을 따라서 어촌도 생기고 항구도 생기고 수산물도 많고 동시에 평야가 생기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주 유리합니다. 일본은 지진이 많고 화산이 있어서 자연재해가 많지만은 또 태풍도 많습니다만 동시에 축복받은 면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지리적 조건입니다. 해안이 많다. 그리고 들쑥날쑥하다. 무엇보다도 저 다리 너머에 있는 세토나이카이가 지중해 역할을 했습니다. 일본 역사에서 지중해 역할을 합니다. 세토나이카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시모노세키, 그리고 이 해협, 바로 나루토 있는 이 해협 사이를 딱 막아버리면 호수입니다. 이 내해입니다. 내해. 잔잔합니다. 그러니까 고대에도 안심하고 배를 몰아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한반도에서 이 오사카, 교토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산에서 대마도를 지향을 해서 눈에 보고 항해를 해서 대마도에 도착하면 또 이키섬이 보입니다. 이키섬까지 오면 또 후쿠오카 하카다라고 그랬습니다. 하카다가 보입니다. 하카다를 지나서 바로 세토나이카이로 들어오면은 해안이 보이는 이런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륙 문물을 한반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 세토나이카이는 기가 막힌 역할을 했습니다. 또 세토나이카이의 남쪽과 북쪽은 혼슈, 남쪽은 큐슈와 이 시곡구로 딱 면해 있으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물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, 또 요사이는 이 임해공업단지가 이 세토나이카이 근방에 아주 많습니다. 과거에 많았는데 요즘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, 이처럼 이 세토나이카이의 중요성은 일본의 흥망을 좌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보면서 하나 우리 한국의 지리와 비교해서 보면 한국의 남해에도 이 세토나이카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, 하나 아쉬운 것은 남쪽의 섬이 제주도 좀 작은 섬입니다. 더 큰 섬 하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
예, 근데 시곡구 같은 것이 제주도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남해는 또 내해처럼 되어 가지고 더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. 동해는 좀 재미없는 바다입니다. 거기 독도만 있고 그 넓은 바다에 섬이 없습니다. 사람이 살고 있는 큰 섬이 동해 한가운데에 있었더라면은 중국, 러시아, 한국, 일본을 이어주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. 그러면은 더욱더 동아시아가 번영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아쉬움, 가상을 한번 해봅니다. 저기 있는 오 나루토 다리, 저 첫 번째 교각 밑은 지금은 잔잔한데 저기가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소용돌이가 치는 데입니다. 그래서 나루토, 바다가 운다 하는 그런 뜻의 이 지명이 생겼습니다.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이 태평양 물과 저 왼쪽에 있는 세도나이카의 물이 해류죠. 해류가 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낙차가 생깁니다. 한 2m의 낙차가 생기면서 저기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. 그 소용돌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저 다리를 통해서 걸어가서 밑으로 내려다 본 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.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. 저 교각이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게 이 수면 해면 위에서 50m입니다만은 그 유리바닥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.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일본과 한국이 바다로 이어지고 고대부터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인의 뭐 한 60%를 형성했다고 봅니다. DNA를 분석을 하면 일본 사람, 한국 사람이 거의 형제처럼 비슷합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또 이웃하면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이 분쟁 이런 걸로 해서 서로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은 지금은 두 나라가 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 또 북한이랑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바다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, 이것이 두 나라의 문명 발전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.